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상황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권에서도 상당히 공실들이 많고 또 임대를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책,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을 오늘부터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브리핑을 간단히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 동향 지수는 최근 5년 중 최고치인 79.1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최근 통계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앞날에 장밋빛 전망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솟은 환율에 따른 고물가와 재료비 상승 그리고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이자 부담에 대한 압박으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생계 유지를 위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분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하여 우리 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는 16만 1천 개로 전체 영리 사업체의 90.9%를 차지합니다. 종사자는 전체의 42.6%인 2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체가 77.8%에 달합니다. 매출액은 전체의 21.9%인 29조 7천여억 원입니다. 이 중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사업체가 45.2%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사업체입니다. 이처럼 전체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한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주역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 통계에 따른 우리 지역의 2025년 폐업률은 9.85%로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68%가 지속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행히도 민선 8기 초저금리 자금을 지속 확대한 결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금 연체 등 지난해 사고율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소비 촉진, 고정비 부담 완화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경영 안정 분야 13개 사업 664억 원, 성장 촉진 분야 10개 사업 9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11개 사업 188억 원 등 총 사업비 945억 원 규모의 2026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금융자금과 고정비, 소비 촉진을 위한 3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자금 지원입니다.
오늘 오전 13개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 2년간 연 2.7% 이자 지원을 하는 초저금리 자금을 6천억 원 규모로 운영합니다. 먼저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3,150억 원 규모의 경영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신규 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2,85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 자금도 연중 균형 있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 보증도 200억 규모로 지속 추진합니다. 지난해 1만 7,909개 업체에 315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고 올해도 약 1만 8천 개소 업체 총 360억 원의 이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은 적기에 제공되는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민선 8기 현재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장의 호응은 물론 보증 사고율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시비 80, 구비 20%로 분담하여 시행했던 경영회복 지원금을 올해도 바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5만 5천 개소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경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청 서류 3종으로 최대한 간소화하였으며 지급은 접수 후 일주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도 지속 추진합니다. 우선 임대료 지원은 최대 30만 원으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연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9천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여 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1인당 150만 원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도 442명, 2025년도 59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그동안 정부 환급 행사가 대형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근의 전통시장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떡, 기름 등 1차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시는 시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이번 설 명절부터 19개 전통시장에서 1차 가공식품을 포함한 환급 행사를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그 밖에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창업 경영 개선 교육을 연 200명에서 10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자영업 닥터제의 폐업 정리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여 최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유급병가 최대 11일,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 산재보험료 지속 지원 등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아케이트 청소 환경정비를 최초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냉풍기 임차료 확대, 공동배송 판로 개척 등 체감형 지원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핏줄이며 든든한 소상공인 지원은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절차는 더 간소화하고 지원은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기 좋은 도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다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함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그 중에서 개인사업체가 90.7, 도소매업종 30점 이렇습니다. 종사자 수시는 23만 6천 명. 개인 1인 사업체가 77.8%예요. 정도니까 요즘 인건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가족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게 대표적으로 40대 5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현재 한 29조 6,921억 원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체 폐업률을 보시면 대전이 다른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대전 소상공인 68%가 경영학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출금 연체 등이 저희가 작년에 6천억으로 확대하고 하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연체율이 4.28%로 5.12%였는데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천억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늘 뭐 크게는 세 가지인데 경영 안정, 경영회복 지원금 등 13개 사업에 664억, 성장 촉진, 자영업 닥터제, 폐업과 관련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농수 축산물 환급 행사 이 세 가지의 큰 틀의 이 세 가지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이요. 금융 지원은 2.7%는 대전시가 지원하는 돈으로 이자를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천억 이자가 4%다 그러면 우리가 2.7%를 보전하기 때문에 1.3%만 부담하시는 2년입니다. 학기간에 2년. 여기 대환도 가능합니다. 7천만 원까지 대환. 지금 현재 다른 은행에서 쓰고 있는데 이걸 대환하면 우리가 대환금에 대해서 2.7% 지원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좀 상당히, 그리고 고정비는 임대료 인건비 좀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요건 그동안 전통시장을 하면서 농림부하고 해수부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 23억을 줬습니다. 농림부가 이제 올해는 12억 6천, 해수부가 10억 6천인데 현장의 얘기들을 정확히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대형 시장 중심으로 환급 행사를 하니까 명절 때 예를 들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사기 위해서 전통시장 중에 대형 시장만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작은 우리 소규모 시장, 예를 들어 뭐 송강시장, 뭐 이런 작은 용운시장, 신도시장, 뭐 이런 소규모 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어서 저희가 작년에 5억을 지원해서 환급 행사를 그건 10일을 독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형 시장은 국비를 받았고 그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독자적으로 5억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3억 원으로 8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규모 시장까지 큰 시장, 작은 시장 하고 1차 가공식품, 농축수산물에서
대신에 국산이 70% 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떡을 하는데 외국산 쌀 수입한 쌀을 쓴다. 그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 김치를 한다. 전통시장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산으로 다 했다. 그건 지원 안 합니다. 국내산이 최소 판매 중에 70%죠. 70%. 그렇게는 지원하는데 아마 올해 전통시장에 상당히 큰 힘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농수축산물을 환급을 해주면서 이 대형 마트나 가려고 했던 분들이 이 시장으로 오시면서 환급 받아서 그 시장에 또 다른 물건도 사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이건 효과 있는 정책이다 봐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8억 원을 더 늘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요건 6개 은행에서 돈을 함께 대전시하고 된 은행들은 3,150억 원을 이자 보전하는 걸 지원하게 되고요. 이 사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대출을 신청한다 그러면 국민은행 농협 우리 가서 우리 요 3,150억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시면 저희가 이자 보전을 2.7% 해주는 겁니다. 요건 대환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규 자금. 요건 요 안한 오늘 13개 전체 은행에 다 해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비싸다. 그러면 일단 여기 가서 받으면 우리가 2.7%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신규로 850억 원 또 신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운영하게 됩니다. 요게 6천억입니다. 합해서. 다음.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은 작년에 충남도하고 50억 긴급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 사실은 작년 수준이나 좀 더 할까 했습니다. 워낙 경기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도 워낙 지금 써야 될 돈은 많고 그래서 올해 일단 상반기에 30만 원을 먼저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가장 어려울 때인 명절 전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서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단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한 일주일 정도 오면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 5만 4천 개 정도, 400개 정도가 대상에 1억 400만 원 매출 지난해. 왜 이때냐면 요 근거 서류를 띨 수 있는 시기가 여기입니다. 1억 400만 원인지 안 왔는지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2월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2월 9일부터 하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9,000개에서 30만 원씩 월 1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신규로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아까 이 농수축산물 환급 행사인데 이게 굉장히 그 인기가 좋은 전통시장 상인 회장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효과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19개 전통시장이 다 하게 되고요. 대형시장 8개는 그동안 농민부하고 해수부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형시장 11개가 소외된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다 이리 가는 거지. 명절 때. 그러니까 여기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현장을 가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 대전시만 독자적으로 소형시장 11개에 대한 5억을 지원해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해보니까 막 시민들이 줄 서서 조기에 소진돼 버려가지고요. 올해 13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3억으로 했고요. 거기에다가 1차 가공식품, 떡이나 기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분들이 좀 우리가 추가해 주지 않냐. 우리도 저 농산물에서 1차 가공한 건데 직접.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 대전만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매 공산품은 안 해주니까. 근데 이건 정책의 실효성을 해서 포인트 해서 이 전통 시장으로 대형 마트로 가는 손님들을 일단 저 시장으로 끌어모으는 작업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인데 공산품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 실효성 높고 이건 외산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농수축산품에 한해서 시행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가공식품의 범위 있죠. 떡, 기름, 두부, 치킨, 오리, 족발. 예를 들어서 닭을 치킨 하는데 외국산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70% 국산을 써야 됩니다. 오리를 하는데 외국산 오리를 쓴다.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족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족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 국내산 족발을 쓰는 이건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국내 농업, 축산업 그리고 수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4,000원을 우리 기자분들 34,000원을 전통시장에 가서 사시면 10,000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67,000원을 사면 20,000원을 환급해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67,000원을 사면 20,000원을 하시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만 13억 원입니다. 요 23억 가지고 우리 큰 시장만 지원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시장 플러스 큰 시장에 부족한 사업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이건 뭐 워낙 여러 가지라요. 이건 참고해 주시고.